안녕하세요. 광명남초 6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체육 수업 함께할 체육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등교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건강 운동 체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 5학년 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체력 검사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4월달 선생님은 처음 만났던 3월달, 4월달, 5월달 동안 우리 유연성 검사했었고, 왕복 오래 달리기 검사로 심폐지구력 검사했었고, 그 다음에 50m 달리기 순발력 검사했었고, 그 다음에 유연성 검사 앉아있는 앞으로 굽히기, 그 다음에 근력 및 근지구력 악력 검사했었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원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년 3, 4, 5월 달에 학생 건강 체력 평가라는 걸 꼭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우리 실시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5학년 때 일단 이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교했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연성 검사라든지 근력 검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지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학생 건강 체력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소환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내용들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생 건강 체력 평가는 팝스라고 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까지 재학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내용이고요. 이 측정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여러분들은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처음으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측정하는 항목은 총 5가지 항목이에요.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비만, 이게 총 5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이 4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는 검사는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달리기 검사로도 측정을 하고 또는 스텝박스를 이용한 스텝 검사로도 측정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왕복 오래달리기 검사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력 및 근지구력은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윗몸 말아 올리기, 그다음에 악력 검사, 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팔굽혀펴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은 악력 검사로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검사하고 종합 유연성 검사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검사를 통해서 유연성을 측정할 예정이고요. 순발력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기 또는 뛰기 50m 달리기가 측정 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50m 달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비만은 체질량 검사로서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를 통해서 여러분들 체질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일단 항목별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심폐지구력 검사입니다. 심폐지구력 검사는 왕복 오래달리기 즉 셔틀런이라고 하는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검사 종목을 활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거리 초등학생은 15m, 중학교부터는 20m를 왕복하여 달릴 수 있는 횟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뛰는 능력,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겠죠. 왕복 오래달리기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음악 방송에 따라서 맞춰서 실시됩니다. 음악 방송에서 출발 신호가 나오면 출발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고 도착 신호 전에 도착한 횟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도착 신호 전에 도착하지 못하는 횟수가 있거나 또는 중간에 멈추게 되면 중지가 되고 그 중지 전 횟수가 자신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심폐지구력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지금은 6월달, 7월달 날씨가 가장 1년 중에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심폐지구력 검사하기엔 가장 부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는 하진 않을 거고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3월달, 4월달 덥기 전에 심폐지구력 검사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계약으로 먼저 실시된 바람에 괜찮아진다면 심폐지구력 검사는 9월달 내지는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검사부터 먼저 미리 할 텐데요. 심폐지구력 검사가 어떤 건지 일단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정해진 구역을 왕복해서 달리는 운동입니다. 우리말로 왕복 오래 달리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셔틀런이라고 불립니다. 앞으로는 셔틀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셔틀런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건 2002년 월드컵 때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적용했을 때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셔틀런을 집 앞에서 하는데 힘들지만 건강해지는 것 같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셔틀런은 초등학생은 15m를 뛰면 되고 중고등학생은 20m를 뛰면 됩니다. 셔틀런 음원을 틀고 삑 하는 소리가 나면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다음 삑 소리가 나기 전까지 도착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왕복해서 달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달리기보다 달렸다가 멈췄다가 해야 하는 셔틀런이 더 힘들고 심폐지구력을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셔틀런의 준비물로는 셔틀런 음원이 있으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틀어도 되고 음원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넣고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구역을 표시해야 하는데 초등학생은 15m, 중고등학생은 20m 구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걸음으로 출발선과 도착선 구역을 표시하는데요. 제가 보통의 보폭으로 걸었을 때 14걸음이 10m 정도 됩니다. 따라서 15m로 뛸 때는 비율적으로 21걸음, 21걸음을 걸어서 표시하고 20m 뛸 때에는 28걸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셔틀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셔틀런을 할 준비가 되었으면 출발선에서 음원을 틀고 기다립니다. 준비. 음원에서 출발이라는 소리와 출발. 함께 반대편으로 1단계. 뛰기 시작합니다. 다음 신호음이 소리가 나기 전에 도착선에 도착해야 하며 먼저 도착했다면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다음 신호음이 울리면 반대편 도착선을 향해 다시 뜁니다. 2. 3. 91. 만약에 내가 늦어서 도착선에 도착하기 전에 다음 신호음이 울렸다면 92.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편으로 돌아옵니다. 93. 94. 그렇게 2번 실패하면 실패하기 95. 직전에 성공 횟수가 4 기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셔틀런 기록과 등급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경우 112개까지 해야 1등급이고 20점 만점이 됩니다. 104개만 넘으면 1등급이지만 1등급이라고 같은 1등급이 아닙니다. 20점짜리 1등급이 있고 16점짜리 1등급이 있어요. 104개만 하고 그만하면 16점짜리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개수를 넘어야 20점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하단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확인하세요. 다음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셔틀런을 할 때 너무 무리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서 개수를 늘려가 보세요. 심폐지구력이